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취준생들이 어려워하는 우리나라 기업 직무 정보 알맞게 요리에 먹기 좋게 차려드립니다. 분석 데스크 시간, 오늘은 네일 코칭의 김태성 대표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취준생들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이 기업들의 직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은 어떤 직무일까요? 예, 모든 이공계 학생들이 한 번쯤은 다 지원할 수 있는 네. 생산 관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공계 학생들의 귀가 쫑긋해지는 시간이 될 것 예. 같습니다. 생산 관리, 저는 이 문과대 출신이어서 그런지 약간 좀 생소하거든요. 예. 어떤 직무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생산이라고 하면 그 간단히 말하면 인풋이 있겠죠. 무엇인가를 투입을 해서 변환 과정이 있을 것이고 네. 그것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생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산을 관리한다, 말 그대로. 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일단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네. 생산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풋 대비 아웃풋, 이걸 항상 고려를 하거든요. 네. 적은 비용으로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 네. 우리는 항상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 과정에서 원가를 절감하고 그리고 수익 창출 그리고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 과정 전체, 우리가 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것, 생산 과정 그리고 생산하는 그 활동 자체, 작업하는 자체,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활동,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곳이 생산 관리입니다. 생산 활동이라고 하셨는데 생산 관리 활동이라면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생산 관리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생산 시스템 설계 활동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생산 계획 활동이라는 것이 있고, 네. 그리고 주요 생산 통제 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 이거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네. 일단 생산 시스템 설계 활동에서는 용량 계획이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 용량은 얼만큼 가져가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가동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효율성, 수율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용량 계획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비가 있어요. 설비가 있는데 이거를 몇 대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1000개의 제품을 생산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평균적으로는 500개 정도는 생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설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설비를 그럼 1000개, 최대 어느 피크 타임에서는 1000개를 생산해야 될 그 시기가 있는데 네. 1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설비를 다 갖춰야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생산관리에서 이제 하겠죠. 우리는 하면 좋죠. 예, 예를 들어서 하나가 100개씩 할 수 있어. 그러면 10대면 최대치를 맞출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설비를 다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네. 앞에서 제가 생산 관리라는 것을 생산성, 원가, 수익 창출 이렇게 그 키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다 갖추면 좋긴 좋겠지만 이거는 수율이라는 관점, 원가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효율적이 않다 그거죠.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잘 안 나는 걸까요? 예, 우리가 항상 그거를 고민해요. 기업은요, 그냥 돈 버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큼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이 설비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생산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야지 원가가 절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수준으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은요, 방금 전에는 설비, 기계만 얘기했지만 사람도 기업 입장에서는 자원이거든요. 이 자원을 적정 수준을 얼만큼 유지할 것인가, 그 생산하는데 피크 타임에 맞춰서 사람을 충분히 확보할 것이냐, 아니면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서 2교대, 3교대로 돌릴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것이 가장 최적 용량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 이것이 이제 생산 시스템 설계 활동에서 용량 계획에서 하는 일입니다. 예, 두 번째, 생산 계획 활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이것은 이제 좀 실무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인데요. 계획 단계에서 어떤 것을 하느냐, 일단 총괄 생산 계획이라는 것을 합니다. AP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해요. 1년 단위 우리가 필요한 생산량은, 요구되는 생산량은 얼만큼이고 우리가 그것에 사용되는 어떤 설비라든가 자원들은 얼만큼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계해요. 1년치를 설계하는데 월별로 분기별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대일정 생산 계획, MPS라고 하고요. 네. 가끔 기준 생산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대일정 총괄 생산 계획에서 만들어진 1년치를 가지고 다시 세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일정 계획에서 네. 총괄 생산 계획에서 1년치를 월간
그리고 분기별로 계획했다면 월간을 가지고 와서 이걸 쪼개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월간 생산량, 잔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청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재고 수준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이것을 한 달 내의 것을 일 단위로, 주 단위로 쪼개서 다시 계획을 합니다. 아.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획이 잡혀지면 자재 소요 계획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재 소요 계획, 네. MRP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자재가 얼만큼 필요한가, 완제품이 지금 몇 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00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안에는 어떤 재료가 얼만큼 필요한지, 어떤 부품이 얼만큼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소요량이라든가 필요한 시점이라든가 우리가 유지해야 될 재고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구매팀과 협업을 하면서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의 어느 제품이 필요하니 그것을 가져다 줘. 네. 우리가 예전에 구매팀 다뤘었죠. 네. 이제 여기하고 연결 접점이 생기는 겁니다. 아, 이렇게 연결 접점이 생기는 거군요. 이거 좀 언제쯤 얼마큼 필요하니까 이거 좀 해줘. 네. 라고 여기 얘기하면 이제 구매팀에서 움직여주기 시작하겠죠. 아. 그리고 또 이제 생산 능력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CRP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생산 계획에 따라서 요구되는 자원, 그 양이 필요해요. 사람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자재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이것을 플랜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구되는 그 양, 그 자재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일정 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얼마만큼의 어느 시점에 제품이 생산되어야 되는지 이런 일정 계획을 합니다. 이 일정 계획을 하는 데는 주로 많이 사용되는 툴이 간트 차트라는 거하고 퍼트 CP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트 차트라는 것은 언제 누가 그리고 어떤 설비를 이용해서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을 만들어내야 되는가라는 것을 계획을 세워요.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정 계획을 세우면 많이 그리는 그림이 간트 차트거든요. 오. 세로축에는 우리가 해야 될 작업들, 네. 이 횡이죠. 네. 행이죠. 가로축이에요. 행은 예. 그리고 세로축 여기는 일정. 아. 그래가지고 그래프 형태로 그려나갑니다. 네. 예, 그래서 어느 작업은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작업이 예. 이루어져야 된다. 예.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많이 우리가 많이 볼 거예요. X축, Y축 막 이렇게 예. 촉촉촉촉 되어 있는 그 예. 그림 본 적 많이 있습니다. 보셨을 거예요. 아. 예, 그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퍼트 CPM이라는 게 있어요. 네. 생산 제조 활동에서는 퍼트 CPM이라는 것을 많이 그리거든요. 퍼트라는 것은 미 해군에서 무기 개발을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CPM이라는 것은 듀퐁이라는 글로벌 회사에서 진척 관리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요. 모양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퍼트 CPM 해가지고 하나로 그리는데요. 네. 어떤 그림으로 생겼냐면 노드라고 동그란 원이 있어요. 그리고 노드와 노드 사이에 선이 연결돼 있고요. 네. 전후 관계, 어떤 것이 선행 작업이고 어떤 것이 후행 작업인지 이런 것들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면은요 전체 공정이 한눈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와. 좋은 거는 뭐냐면 선행 후행 작업이 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냥 후행 작업을 선행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하고 일정 계획을 세우면 소용이 없거든요. 앞에 게 돼야 되거든. 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생산관리 지원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돼요. 크리티컬 패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전체 일정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 오. 그런 그 선, 그 경로를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가 매우 쉬운 그것이 바로 퍼트 CPM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생산관리 지원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알아야 될 용어 하나예요. 제가 시작을 해드린 거고요. 이게 네.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생산 통제 활동, 관리 활동이 있는데요. 이것에는 이제 재고 관리, 품질 관리, 원가 관리, 물리적 자원 조달 관리, 인적 자원 관리, 공정 관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재고 관리하면은 예전에 우리가 구매 관리에서도 물류 관리에서도 살짝 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원재료, 반제품, 완제품이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필요한지 이것을 최적 보유량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우리가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죠. 예, 우리 생산 관리 뭐라 그랬죠? 돈이 걸려 있다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재고를 많이 보유하면 재고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도 필요하고요. 네. 그만큼 미리 작업하기 위한 어떤 미리 돈을 써버리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돈을 어느 시점에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돈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적정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을 관리하거든요. 안전 재고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예, 복잡하죠?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복잡한데 근데 얼핏 제가 이전에 전국 일자리 톡톡에서 그 채용 공고를 설명드릴 때 예. 들렸던 용어들도 많이 보이고요. 예. 뭐 재고 관리, 품질 관리 이런 것들 제가 예.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생산 관리 들어가는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제가 취업 지원하고 뭐 입사 지원할 때만 해도 생산 관리라는 직무를 그렇게 크게 본 일이 제가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기업들이 생산 관리라는 이름으로 채용 공고를 내는 걸까요? 오해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기업에서 생산 관리라는 이름으로 채용 공고가 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럼 그렇지. 예. 저 못 봤어요. 저 내려고 했는데. 나름 정독해서 읽고 막 이거 예. 내가 해볼까 저거 그쵸, 해볼까 지원하려고 네, 했는데. 하는 편이었는데 왜 이렇게 낯설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산 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의 경우는 생산 관리의 업무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관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내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생산 관리를 그 생산 관리로 묶어서 채용 공고를 내는 것은 많지는 않고요. 이거를 좀 쪼개서 상세하게 세분해서 그래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산 관리 직무 안에 포함되는데요. 이 안에 생산직으로 나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생산 기술, 설비 기술, 설비 관리, 공정 기술, 공정 관리, 품질 관리, 재고 관리, 자재 관리 이런 식으로 네. 회사의 규모 그리고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채용 공고가 올라옵니다. 오. 예를 들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 관리 내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광의의 생산 관리 내에 협의의 생산 관리, 예. 그리고 생산 기술, 예. 품질 관리, 시운전, 물류 지원, 설비 보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들으니까 좀 낯익은 것들이 좀 보이는데요. 그렇죠. 쌤? 이렇게 따로따로 채용 공고가 올라오기도 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생산 관리 이런 이름으로도 나기도 하지만 생산 관리 따로 나고요. 또 하나는 공정 기술, 네. 설비 기술, 생산 관리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산 관리 많이 뽑지 않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예, 뽑습니다. 어,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네, 기업에 따라서 이 생산 관리를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 다를 거고 또 이거를 포괄해서 내는지 분할해서 내는지도 좀 다른가 봐요. 채용 공고가 다른 것 같은데 앞서서 기업과 산업에 따라서 생산 관리 업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무엇이 다른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이거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기업의 대기업은 채용 홈페이지의 직무 소개란에 이것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직무 소개란에 이것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경쟁사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하. 예, 똑같습니다. 예. 경쟁사 홈페이지를 보는 것도 꿀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그리고 직무 소개서, 그 채용 공고란에 네. 직무 소개서라는 것이 따로 자세히 올라오기도 합니다. 오. 그것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거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업 또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하는 일이. 네. 똑같은 생산 관리 이렇게 올라왔더라도 하는 일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롯데그룹이라도요. 롯데케미칼에서 말하는 생산 관리하고요. 롯데 정밀화학에서 말하는 생산 관리가 달라요. 똑같은 채용 공고는 생산 관리로 올라와요. 근데 어떤 것은 생산 기술 쪽에 가깝고요. 어떤 것은 설비 쪽에 가깝고 이러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네. 채용 공고를 면밀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공기업의 경우에는요. 채용 공고에 항상 직무 기술서라는 것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네. 매우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렇군요. 막 위에 말씀해 주셨던 직무가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다른 것 같은데 쌤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게 다양한 이름으로 직무가 명명되고 기업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나누는 그 기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생산관리, 생산직, 그리고 생산기술, 설비기술, 품질관리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을 해주셨던 게 생산 관리. 예. 생산 관리 중에서도 생산 관리였는데 어떤 일을 하나요? 예, 협의의 생산 관리는요. 제품의 제작 그리고 공사 시공을 위해서 그 생산 지원 활동을 해요. 생산 지원 활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급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팀과 구매팀과 또 생산팀과 품질팀, 출하 관련된 쪽, 물류 관련된 쪽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생산과 관련된 모든 지원 활동을 한다. 네. 그 과정에서 생산율 제고를 위해서 4M, 4M이라는 것을 관리하는데요. 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 그 운영을 통해서 제조 원가, 물류 원가를 최적화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장단기 계획,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총괄 생산 계획, 뭐 대일정 계획, 자재 소요 계획, 생산 능력 계획 뭐 이런 걸 한다고 했죠. 네. 이런 장단기 계획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계획 수립하면 뭐 합니까? 목표 대비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있죠. 네. 목표 대비 실적 어때? 아. 이거 가지고 목을 비틀죠. 아, 예. 목표 대비 높아요. 실적 관리를 아, 하게 됩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이 공급 전반에 대한 내용이나 뭐 계획 수립, 뭐 실적 관리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건지 잘 알겠는데 아까 4M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쌤. 예. 4M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농업 같은 경우에 농업 생산 3요소 하면 토지, 노동, 자본 이렇다고 치면 예. 생산 관리에서도 생산에 필요한 관리해야 될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4M이라고 하는데 M으로 시작합니다. 예. 처음에는 man, 맨. 그다음에 material, 그다음에 machine, 그다음에 method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요. man 하면은 우리 인력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들 어느 시점에 어느 만큼의 사람을 투입하고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 하나가 있고요. 아. 그다음에 machine 우리가 설비가 없으면 안 되겠죠. 네. 머신을 그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 보존을 하기도 하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트러블 슈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머티리얼 실재고 파악을 하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투입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네.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메소드 이거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공정이라고 하죠. 네. 어떤 작업 후에 어떤 작업을 해야 돼. 아니면 이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 4M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생산관리 쪽에서 면접에서도 자주 묻는 질문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 이 4M만큼은 꼭 알아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해주실 부분이 생산 제조직이었어요. 쌤, 근데 이번에 현대차 생산직이 아주 킹산직으로 난리가 네네. 났었잖아요. 생산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쌤. 예, 생산직은요. 현장 중심의 관리를 한다라고 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 중심에서 현장 관리 책임을 진다. 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현장의 생산직의 관리자 역할인데요. 네. 이제 공정별로 현장에서 그 작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M을 관리를 하고요. 일별, 주별, 월별 생산 목표대 실적을 보고하고 개선하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2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요것도 기업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포함되는 범위가 달라요. 현대자동차에서는 어떻게 냈느냐면은 직접 생산, 간접 생산 네. 이렇게 나눴어요. 직접 생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현장에서 직접 뭐 프레스라든가 도장이라든가 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하는 것이고요. 간접 생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또 그 협의의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설비 관리, 요게 또 생산직 내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 이 복잡하죠. 그래서 기업에서 생산 관리라는 어떤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라는 것을 꼭 보고 지원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다음이 생산 기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생산 기술과 생산 관리 비슷해 보이거든요. 예. 어떻게 다를까요? 비슷하고요. 기업마다 포함 범위가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인 범위로 제가 정의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생산 기술은 좀 생산 관리보다는 좀 앞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 이런 것들을 조사합니다. 계속 세계의 선진 기술들을 조사를 해요. 어떤 신규 공장에서 어떤 제품들이 제대로 만들어지는가, 어떤 설비들을 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배치해서 어떤 공정을 가지고선 생산하는가 이런 것들 양산을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최적의 기술들인가라는 것을 조사하고요. 그리고 초기 셋업을 합니다. 이거 괜찮은 기술인데 라고 하면은 거기 가서 정보를 알아보고 이거 우리가 도입하자. 그럼 도입했어. 그러면 초기에 셋업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작업을 합니다. 예, 그 작업을 한 후에 이제 생산 관리 쪽으로 넘겨주면 네. 생산 기술에서 작업한 것을 받아서 셋업된 그 생산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것. 요것이 보통 생산 관리에서 하는 일입니다. 아, 이렇게 생산 관리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쌤, 마지막으로 생산 관리 직무를 희망하는 취준생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저는 이 말 꼭 하고 싶어요. 공장에서요. 네. 청소라도 하세요. 오. 알바라도 하세요. 뭐라도 하세요. 아. 쓰레기통이라도 비우세요. 예, 생산관리 하겠다는 사람이 공장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하는 경우에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 분명히 이탈한다. 이런 걱정하니까요.
청소, 나 빗자루질 잘합니다. 이거 가지고 알바라도 하십시오. 꼭. 네. 공장에서 일하면 확실히 진정성이 느껴지겠네요. 예. 네, 지금까지 네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